안녕하세요. 꿀터진네입니다. 오늘은 투자 1호기를 만나기 345일 전입니다. 3, 4, 5 의미 있는 날이네요. 오늘은 오랜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.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. 그중 두 친구랑은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겠죠. 3명은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제법 자주 1년에 한 2번 정도 3번 만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. 예전에는 뭐 제가 싱글일 때는 친한 친구를 1년에 한 번, 2번 만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. 의지 부족 아닌가 싶기도 하고, 그걸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고, 그 빨리, 그 빨리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, 아이들을 케어하고, 남편을 케어하고, 그리고 집안 살림을 보살피고,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일도 하고,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남는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친구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.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친구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이면 제법 친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들과는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이들도 또래다 보니까 같이 만나게 되는데요. 이 친구들을 만날 때와 제가 아이를 이제 취약 아이를 키우면서 혹은 미취학 아이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 또래 엄마들과의 만남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제법 큽니다. 예를 들어서 말투부터 다르죠. 이렇게 오랜 친구들과 만났을 때는 그 친구들은 말도 안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. 아, 진짜? 와, 진짜 짜증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어, 이렇게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를 보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머니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더 예의를 갖추게 되죠. 아, 진짜요? 아, 그랬구나. 진짜.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표현법도 많고요. 그리고 일단은 맞장구 쳐주고 보고 혹시나 내 이미지에 혹은 상대 이미지에 그 훼손이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해가면서 그렇게 대화 아닌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MBTI를 해보면 E도 나왔다가 I도 나왔다가 하거든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이와 있는 그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가 제법 크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죠. 아이들 등하원 차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, 등하교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,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쌩하고 지나가거나 목례만 하고 지나가는 건 또 어떤 선에서는 무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아이가 그 원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필요한 정보들도 있고 나눠야 될 정보들도 있고 하니까요. 그래서 또 그렇게 무시하고만 지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친구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걸 저도 이제는 좀 알게 되었습니다.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 내 친구들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.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생각들. 그런 것들도 필요한 반면에 어쩌면 이건 친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겠다. 아니면 어쩌면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게 용납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같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도 조심스럽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하는 편입니다. 그게 친구를 위해서든 우리 관계를 위해서든 그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말이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요.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때도 그 무슨 사람들의 아이들을 볼 때는 그냥 귀여운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의 아이를 볼 때는 아무래도 감정이 조금은 더 묻어나게 돼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간의 유대관계도 더 돈독해지고. 그래서 제가 요 며칠 그 친구들과 그 아이들을 같이 만나서 가족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기분이 사뭇 다르고 마음이 너무나도 평온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 친구들 어떤 유튜브 보면 뭐 친구 필요 없다 손절해라 이런 친구는 거리를 둬라 내지는 친구보다는 가족이 우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자극적인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우리 친구들은
물론 가족만큼은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가족 이상인 의미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. 친구들의 존재는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한다. 그리고 나 또한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긍정학원 해볼까요? 요즘에는 긍정학원을 별로 안 외치게 되는 이유가 일단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제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긍정학원 그 몇 문장 할 여력이 안 남아 있어요. 여력이 안 남아 있기도 해서 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하겠습니다. 긍정학원 해볼까요? 첫째, 나는 행복하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볼 정도의 여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. 우리의 주변에는 감사한 것들로 천지다. 이렇게 핸드폰을 가질 수 있는 것, 그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,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마음 통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,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? 혹시나 친구가 안 계시는 분들, 친구가 없을 수 있어요. 그러면 나와 한번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. 제가 예전에는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는 나와 데이트하는 것을 즐긴다. 나는 나를 사랑한다. 나라는 사람을 제 3자인 것처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. 그런데 마침 김주환 교수님의 마음소통이라는 책에도 봐도 뭐 배경자, 기억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로 정의되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속에 다양한 나가 있을 겁니다. 내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제3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도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어느 누구도 뭐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까요? 꼭 그렇지만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가 없으신 분들, 자이든 타이든 없으신 분들, 너무 그 없다는 사실에 연연하지 말고 나와 한번 친구가 되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나랑 제일 잘 통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요? 그렇죠. 어쩔 때는 정말 온전히 나 혼자서만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나를 위해서 가는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. 갑자기 말이 딴 곳으로 새네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좋은 말 많이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들으시고 좋은 내용 책 많이 읽으시고 또 어떤 얘기 있을까요? 못할 것도 없습니다. 전 요즘에 연제구 임장, 단지 임장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이거 가격 비교 잘 할 수 있을까? 내가 이 아파트 단지 비교 잘 할 수 있을까? 그런 불신들이 계속 솟아 올라와요. 그런데 못할 것도 없지. 내가 왜 못해? 내가 못하고 안 하고 싶어서 그런가?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.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밤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잠자기 전에는 좋은 내용의 책, 좋은 내용의 만약에 굳이 핸드폰을 봐야 되고 영상을 봐야 한다면 좋은 내용의 컨텐츠를 접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